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몰폴로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로 inflection, 굴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tense and aspect 그리고 agreement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pluraliza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ncorporation하고 classification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flection 중에서도 pluralization은 뭘 의미하냐면 복수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예요. 단수냐 복수냐 하는 것도 문법적 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문법적 사항을 전달할 때 동사나 명사나 또는 형용사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영어는 주로 명사에 s를 넣어서 복수형을 만들고요. 우리말은 어떻게 하나요? 명사에 들을 넣어서 복수형을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 애들, 잘들, 간다들 이런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을 한번 썼는데 학교에 들, 장소에도 들을 붙여요. 그리고 잘에도 또 들을 붙입니다. 잘들, 간다들, 동사에도 들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말은 이렇게 들을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언어마다 이렇게 복수형을 만드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리 언어에서는 주로 이렇게 들 같은 또는 s 같은 말을 뒤에다 붙이는 affixation, affix 중에서도 뒤에 붙이니까 suffixation의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는 reduplication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도 복수형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리고 한 언어라고 해서 반드시 한 방법만 쓰는 건 아니에요. 언어 하나에도 이런저런 복수형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erman, 독일어의 예를 볼까요? 키노라는 단어의 키노스하고 뒤에 affix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걸 affixation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뒤에 붙었으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도 suffixation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변화가 보이는데요. 자, 아 발음에 우물라우트가 들어있죠. 그래서 어떤 명사 내부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 affix가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affixation의 방법도 사용했지만 가운데에 있는 말을 뭔가 변화를 시킨 스템의 가운데를 변화를 시킨 것, 우물라우트화한 것 이런 방법도 사용을 했다고 보입니다. C번 예시를 보시면은 역시 은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affixation으로 복수형을 만들었고요. D번 보시면 er이라는 affix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무터 해가지고 원래 무터인데 무터 해가지고 우물라우트를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단어 내부를 변형시키는 우물라우트 방식하고 그 다음에 zero 마킹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그런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서 복수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터키시의 예를 볼까요? eve라는 건 house인데요. eve 다음에 red를 붙여서 houses 복수형을 만들고 있죠. go는 day인데 go에 red를 붙여서 역시 days하고 복수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red가 복수형인가 하고 봤더니 C번하고 D번 예문은 뭔가 좀 다르죠. 아담과 라르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고 있죠. 척축해서 라를 역시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앞에 에나 우물라우트가 있는 우가 있으면 레르를 붙이고요. 앞에 아나 그렇지 않는 우가 나올 때는 라르를 붙이죠. 이게 조금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reduplication이라고 반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YPD를 보실까요? 크루드라는 게 child란 뜻인데요. 크루드 해가지고 children, 애들 여러 명을 말하고 있죠. 재미있는 방식이죠. 카미나라고 하면 girl인데요. 카미나 하면 girls, 복수형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말로 하면
아기 하면은 복수형이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말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을하다, 뭔가 가을이 풍성하다라고 말할 때 가을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여성하다 해서 여자스러움이 풍부히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복수는 아닙니다만 의미상으로 뭔가 강화되는 그런 느낌을 리듀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제 저먼 사인 랭귀지를 볼까요? 이게 child인데요. 이렇게 두 번 해주면은 children이 됩니다. 이게 책인데요. 이걸 두 번 이렇게 반복하면 여러 책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하는 횟수에 따라서 그런 개수가 정해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마치 우리말에서도 학생과 학생들에서 학생 얘는 한 명인 건 분명한데 학생들이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아니면 100명인지 알 수가 없죠. 그거다가 똑같습니다. 한 번 할 때는 단수고요. 두 번 하면 둘인지 셋인지 여러 명인지는 모르지만 복수형이 되는 거죠. 아이들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동을 통해서 복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책이 여러 권일 때는 이동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반복을 해줌으로써 복수를 나타내고 있죠. 이들도 모두 다 반복을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redupl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어에서 reduplicatio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레스토랑 하면 뭘 이렇게 막 먹는 그런 장소를 나타내죠. 그래서 저먼 사인 랭귀지에서 레스토랑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여기에 뭐예요? 반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reduplication을 한다고 한들 이 의미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바이시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반복을 넣는다고 해서 변화가 없죠. 그리고 글라시스 안경도 이렇게 두 번 여기다 이렇게 탁탁 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reduplication을 할 수 없이 이미 반복이 들어있는 어휘들은 이걸 통해서 복수형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수형을 나타낼까요? zero marking입니다.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도 복수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문맥에 따라서 문맥 속에서 많이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 여러 명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단수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맥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구별하기가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많다라는 표현을 넣어서 또는 3개다, 2개다 이런 표현을 넣어서 복수형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reduplication을 사용해서 복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떠한 반복하거나 진행한다는 상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bicycle의 경우에 이 classifier, 이거는 bicycle를 나타내는 classifier예요. 이걸로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 bicycle이 계속해서 서 있다 라는 진행형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책은 이렇게 클래시파이어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하면은 책이 이 자리에 여러 권이 현재 놓여 있다.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복수형을 나타낼 때만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반복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진행형을 나타낼 때도 그렇게 반복을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는 incorporation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incorporation은 대부분 numeral incorporation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떠한 하나의 표현에다 숫자를 한꺼번에 섞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수어에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에서 이것이 week인데요. 이 4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내리면 4 weeks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한꺼번에 표현이 되니까 이거는 숫자와 week라는 명사가 함께 포합되어서 나타난다라고 해서 incorpor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인도 파키스탄의 사인 랭귀지를 보시면 이제 이게 한 해를 말해요. 그런데 3년을 말하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3년, 3이라는 숫자가 함께 들어가서 표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incorporation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한국 수어에도 이런 incorporation이 나타나는지, 특히 숫자를 포함시켜서 표현하는 명사 표현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lassification, 분류사를 이용해서 표현을 조금 변화시키는 그런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사는 주로 수형으로 표현하는데요. 손 모양이 어떤 명사의 특징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뭔가 두께가 있는 어떤 물건이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 뭔가 손에 쥘 만한 길이가 있는 물건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형을 변화시켜서 classifier를 표현해서 그 명사의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인 랭귀지에서 모든 동사에 classifier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나 장소를 나타내는 동사에서 classifier가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한번 보실까요? 저만 사인 랭귀지 예를 보겠습니다. street. 자, 여기 street가 있어요. 그 다음에 ma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move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 남자가 스트리트를 이렇게 건넜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제 이때 요거는 사람을 나타내는 클래시파이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건넜습니다. man이라고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한 명이 이렇게 건넜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man의 속성을 나타내준다. 사람이 이렇게 일자로 서 있죠. 자, 두 번째 예시를 보실까요? 스트리트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카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move를 하는데요. 클래시파이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차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몸 옆에서 출발해서 중립공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차가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하겠어요? 한 대 이동했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아까 이렇게 할 때는 한 명이 건넜다인데 이번에는 한 대가 이동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entity classifier, 어떤 개체를 나타내줘요. 한 명이다, 그 다음에 한 대다, 이런 개체를 나타내주는 entity classifier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handle classifier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우리가 손으로 조작할 때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먼 사인 랭귀지의 예를 보시면 man index 3A, 자, 그 사람이 3A예요. 그 다음에 woman index 3B, 그 여자가 또 3B예요. 그 다음에 flower가 나오고 그 다음에 3A가 3B에게 주었는데요. 자, 이렇게 쥐어서 줍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꽃 한 송이 줄 때 이렇게 쥐죠. 그래서 이 꽃을 이렇게 준 걸로, 이게 지금 꽃에 꽃을 쥐었을 때 핸들링 할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handle classifier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실까요? 자, mother index 3A, 엄마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컵은 어떻게 핸들링 한가요? 이렇게 손 모양으로 쥐어서 핸들링 하죠. 그래서 이 모양을 하고서 3A가 나에게 줬다. 마지막에 1인칭으로 끝나죠.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쥘 수 있는 물건을 줬다. 컵 한 개를 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handle classifier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어의 classifier 예시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한 명, 한 마리, 한 자루, 한 권, 뭐 이런 것들이 classifier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키워드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luralization,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은 참 많았습니다. 자, 뒤에 affix를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가운데를 뭔가 변형시켜서 만드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애기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만드는 방법을 reduplication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방식도 다 사용하지 않고 지오로 마킹으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지만 얘는 복수인지 단수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요. 실제로 문맥 속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구별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많다라는 표현을 또 넣어주기도 하고요. 숫자 표현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reduplicated classifier hand shape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런 책을 갖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쓰면 그 양상을 나타내고 있죠. 책이 현재 이렇게 놓여져 있다.
진행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incorporation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명사에 숫자를 개념을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표현하는 거. 자, 3주, 그 다음에 3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죠. 전부 다 이런 것들을 numeral incorporation이라고 말합니다. 숫자가 명사에 포함이 돼서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classification, 이거 명사의 속성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손 모양으로 명사를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거나 entity classifie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handle classifier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마쳤고요. 과제는 자세히 정리해서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